둔감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둔감하다를 검색해보면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뜻이라고 나옵니다. 비슷한 말로는 둔하다, 무신경하다 정도가 있고 둔감하다의 반대말은 민감하다입니다. 국어사전을 통해서 둔감력이라는 단어의 뜻을 유추해보면 감정이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정도나 힘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와타나베 주니치는 1997년 출간된 신라권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작가의 길로 들어선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주로 의학적인 시선으로 인간의 심리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소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에서도 의사로서 얻은 경험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듯 합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2007년 2월 즈음에 둔감력이라는 제목을 달고 일본에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되면서 책 제목인 둔감력은 그의 유행어 대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둔감력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자 저자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저 몸과 마음이 둔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둔감력이 있다라고 오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둔감력이란 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이나 관계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둔감력이라 함은 단순히 무신경하다거나 도덕적으로 둔하다거나 무책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대범함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의지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둔하다, 둔감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여겨질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둔하다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타인의 입을 통해 둔하다라든가 둔감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고 서운한 마음부터 들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둔감해지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본판 신경 끄기의 기술 정도 된다고나 할까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쉽게 휘둘린다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둔감력은 담대함과도 그 뜻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라는 단단한 마음 위에 나의 재능이 꼽힐 수 있으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듯 훌훌 털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길의 끝까지 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불행하게도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드니 몸도 덩달아 지치고 병들어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해서 쉽게 상처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둔감력인 것입니다. 둔감한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행복뿐이며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압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소문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줄도 압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에도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일이 잘 안 풀려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 자신을 속이는 가면을 쓴다거나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둔감한 마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바탕에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절한 둔감함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되며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둔감해지면 잠도 잘 자게 됩니다. 덕분에 피부도 좋아지고요. 둔감해지면 치약 잔 자국 때문에 부부끼리 싸울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둔감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능력 또는 사람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하여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능력 하나를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을 하나 더 배운 것이죠. 저자인 와타나베 주니치는 1933년생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출간된 2007년에는 70 중반의 나이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설가로 큰 성공을 거둔 작가이지만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소설가로 전향하면서 그의 수많은 성공에 가리워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만의 많은 굴곡들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아마도 둔감력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둔감력에 대해 강조는 하고 있지만 둔감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입문서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둔감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신으로부터 이미 받고 태어났으니 각자가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겠죠. 말을 물 마실 곳으로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물 마시는 방법까지는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물 마시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타계하신 작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80 중반을 보내고 계셨을 텐데요. 인생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낸 후덕한 인상의 할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잔잔한 눈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둔감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 방법은 이미 네가 알고 있단다. 그렇게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살면서 종종 잊어버리거나 어느새 놓치게 되는 나의 둔감력을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 챕터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고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둔감력을 키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다. 재능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반드시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 본인도 그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우쭐해 합니다. 우쭐해져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경박하고 꼴사나운 행동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더 크게 날개짓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둔감력을 기르려면 우쭐거리는 재능도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잘난 체하며 뽐내는 능력이죠. 보통 우쭐대거나 잘난 체한다고 하면 경박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불편한 그 행동이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대 이상의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쭐해질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능력이다. 제가 나오키상이나 아쿠타가와상을 목표로 하는 신인 작가였을 무렵 니시 신주쿠에 있는 바에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당시 니시 신주쿠에는
작은 음식점이나 술집이 다닥다닥 붙은 낡은 건물이 많았는데 제가 가는 바는 그런 건물 1층에 반원형 카운터를 둔 대여섯 평짜리 자그마한 공간이었죠. 그 가게는 살이 희고 몸집이 큰 여주인 혼자 운영했는데 여주인이 웃으면 밝은 소프라노 톤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해질 때면 의례 혼자서 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쓴 원고를 편집자에게 건넨 뒤 지면에 실릴지 그대로 반송될지 전전긍긍할 때나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자신이 없어 마음이 흔들릴 때면 카운터 자리에 앉아 여주인에게 중얼중얼 하소연하곤 했죠.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주인은 언제나 소뚜껑처럼 큼지막한 손으로 제 어깨를 툭툭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재능이 있잖아요. 그 순간 어깨가 마비되는 듯 아팠지만 그와 동시에 저렇게까지 호언장담하는 걸 보면 정말 잘 될지도 몰라 하는 자신감이 되살아났죠. 자고로 사람이란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 차츰 그 말을 믿게 됩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신흥 종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도 교주의 신념에 찬 목소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속에 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여주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용기와 자신감을 얻곤 했습니다. 그녀가 단호한 말투로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하고 말해주면 속으로 그래 나는 분명히 재능이 있어 하며 확신했죠.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여주인이 제 소설을 읽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재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텅 빈 위로의 말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저는 제가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주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며 우쭐해하곤 했습니다.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대로 믿고 으스대는 것도 재능입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나 선택이 망설여질 때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골몰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슬금슬금 후퇴하고 말지도 모르죠. 물론 결정을 망설이는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즐겁고 의욕이 샘솟게 하는 말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앞날이 불안하기만 한 신인 작가 시절 걸핏하면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으려는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단골바 여주인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밝고 확신에 찬 그녀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우쭐해 하는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좋은 의미의 둔감력입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법. 상대방의 칭찬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우쭐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화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저는 언젠가 A에게 왜 화가가 되셨어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A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죠. A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A네 집에 놀러 왔다가 돌아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그림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A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깜짝 놀랄 정도야. 그 칭찬 한마디가 무척 흐뭇했던 A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의 집에 들른 아주머니가 또다시 그림 실력을 칭찬해 주었죠. 대단하다. 전보다 실력이 훨씬 더 늘었네. A는 그 말이 기뻐서 계속 그림을 그렸고 아주머니는 그림을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칭찬은 A가 그림에 몰두하는 에너지원이 되었죠. 칭찬이라는 동기와 노력이라는 행위,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좋은 방향으로 회전했을 뿐인데 A는 어느새 화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칭찬을 받으면 열심히 한다. 그게 다예요. A는 겸연쩍은 듯 말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우쭐해지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에 계속 우쭐해져서 그는 어느덧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까요. A가 훌륭한 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은 분명 옆집 아주머니입니다. 그리고 A는 상대방의 칭찬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우쭐해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로 이렇게 사람은 칭찬과 자신감을 통해 성장합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칭찬의 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중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나카야마 수조 선생님은 훌륭한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을까 고민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받아쓰기 시험을 운동 경계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구성하고 대진표와 순위표를 만드는 등 학생들이 최대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게임하듯 경쟁하며 즐겁게 한자를 익힐 수 있었죠. 시를 가르쳐 주실 때도 세세한 글귀 해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읊으신 후 참 좋지? 어떻게 생각해? 어떤 느낌이 들었어? 하며 묻곤 하셨죠. 선생님은 학생들의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원시림이라는 시 잡지의 발행을 주관하셨던 터라 우리에게도 때때로 자작시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지은 시를 보시고는 네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점이 참 좋구나 하며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은 저를 무척 기쁘게 했고 그때부터 국어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또 칭찬을 받아서 책 읽기를 더더욱 좋아하게 되었죠.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좋은 방향으로 회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카야마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좋아졌고 선생님의 칭찬이 소설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때 나카야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저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카야마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기뻐하며 우쭐해한 뒤로 글쓰기에 열중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재능이 꼽힌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어린아이는 반드시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오냐오냐 갖은 응석을 다 받아주는 건 삼가야 하지만 좋은 부분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와, 이걸 진짜 잘하는구나. 정말 대단해. 이 부분은 정말 좋아. 아주 잘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렴. 아이들은 단순해서 칭찬을 들으면 금세 우쭐해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벼이 넘기지 말고 무엇이든 좋은 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기쁜 마음에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더욱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칭찬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매일 너는 안 돼, 너는 머리가 나빠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쓸모없고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이에게 항상 너는 멋있어, 정말 귀여워 라고 말해주면 진짜로 예쁘고 귀엽게 자랍니다. 반대로 늘 너는 못생겼어, 귀엽지 않아 라고 말하면 정말 볼품없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말죠.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꽃피게 할 수도 시들게 할 수도 있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재능은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끄집어냈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알맞은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능을 끄집어내준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 이가 아무도 없었을 뿐이죠. 재능 있는 사람은 주변에 반드시 그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 본인도 그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우쭐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우쭐해하며 자신감을 갖는 것은 경박하고 꼴사나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 더 크게 날개짓할 수 있는 멋진 둔감력을 가진 것이죠.